아메리칸 에어라인 소속 항공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했습니다. 관제탑 근무자가 위험을 알렸지만 충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법이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법안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불체자들을 즉시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불체자 집중 단속 작전 중 유학 비자를 소지한 채 불법 영리 활동에 나섰던 한국인 유학생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이 산불 피해자들에게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묻지마 기습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워싱턴 DC 상공에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소속 항공기와 군용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샘 구조 작업이 이어졌지만 생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기와 충돌 후 추락한 여객기 동체는 뒤집힌 채로 세 곳의 다른 장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생존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샘 수색을 통해 여객기와 헬기에서 시신 28구를 수습한 미국 소방당국은 여객기 64명, 헬기 3명 등 탑승객 6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Despite all those efforts, we are now at a point where we are switching from a rescue operation to a recovery operation. At this point, we don't believe there are any survivors from this accident. 이번 사고 여객기에는 미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와 코치들이 약 20명 정도 타고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전체 탑승객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한국계 피겨 유망주로 알려진 진아 한과 이 선수의 어머니도 사고 여객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캔자스에서 열린 전국 피겨 유망주 대상 훈련 캠프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비극이라며 기자회견 시작 전 묵념을 통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책임은 이전 정부로 돌리면서 다양성을 중시하는 인사정책 탓에 연방항공청에 능력이 부족한 관제 인력이 채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then when I left office and Biden took over, he changed them back to lower than ever before. I put safety first. Obama, Biden and the Democrats put policy first.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밤 연례 야간 훈련 중 비극적 실수가 있었다며 즉시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발생 직후 여객기 이착륙을 모두 중단했던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14시간 만에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항공기 충돌 사고 30초 전 관제탑 근무자가 군용 헬기에 위험을 알리는 교신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착륙을 위해 낮게 비행하던 여객기가 갑자기 거대한 불꽃을 일으키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군 헬기와 공중에서 충돌한 겁니다. I hear two bombs. It's not like any bombs I've heard before. Something I've never heard before in my life. 사고 여객기는 캔자스주를 출발해 워싱턴으로 향하던 소형 여객기였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밤 9시쯤 강을 따라 공항에 다가가던 중 훈련 중이던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전 관제탑은 군 헬기를 향해 앞서가는 여객기가 보이냐고 묻고 피해가라고 요청했지만 충돌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교신이 오가고 30초 뒤 충돌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다른 항공기들을 인근 공항으로 안내하는 관제탑의 다급한 메시지도 교신에 담겼습니다. 인근 포토맥강으로 추락한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군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공항은 수도 워싱턴에 인접해 미국 내에서도 가장 혼잡한 공항으로 꼽힙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이민법이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불체자들을 즉시 추방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 이른바 레이큰 라일리법이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단순 절도 등 경범을 저지른 경우 즉시 추방 조치를 내리는 것이 목적인데 베네수엘라 출신 절도 용의자가 석방 후 대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연방 상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은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불체자들은 단순 절도 혐의로 체포되더라도 석방 없이 구금된 후 추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불체자가 타인을 공격하거나 경관을 폭행한 경우 체포된 뒤 실형을 살거나 즉시 추방에 처해집니다. 법안을 지지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은 불법 입국 뒤 석방된 범죄자가 또다시 살인을 저질렀던 만큼 무고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불체자들에게 선처 없이 대우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학 비자를 소지한 채 불법으로 영리 활동에 나섰던 한국 유학생도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급습 단속에 한인들이 함께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한인은 지난 주말 한인들이 많이 가는 페어팩스 카운티 타이슨스몰의 한 식당에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이 급습해 이곳에서 일하던 한인 학생의 신분증을 확인 후 체포했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학생 비자는 교내외 근로가 금지돼 있지만 일부 학생들이 파트타임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미 대사관 측은 관련 소식을 접해 아이스에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은 주로 급습 형태로 진행되며 식당, 쇼핑몰, 교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은 스프링필드에서 아이스 요원들이 사람들을 여럿 잡아가는 것을 봤고 단속 트럭 20여 대가 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퓨 리서치 등에 따르면 불법 체류 한인은 약 11만 명으로 식당 서빙, 주방 보조, 건물 청소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이 거의 일시에 출근하지 않아 요식업 등 한인 비즈니스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학생 비자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벗어나서 잡을 잡는다는가 이러면 안 되죠. 조심해야죠. 저희 유학생들이 특히 또 워싱턴 지역은 정부 쪽에서 그런 쪽으로 일하니까 학생들도 인턴들도 많잖아요. 버지니아도 그렇고 메릴랜드도 그렇고 인턴들도 많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죠. 만약에 저희 학생들이나 만약 인턴들이 불이익을 당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모집해서 같이 대책을 의논하고 해야겠죠.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어제까지 5,500여 명의 이주민이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1호 법안 레이큰 라일리법, 즉 불법 체류자 구금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한인사회도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 급습 소식에 일부 영주권자들은 복사본만 소지하고 다니다 검문에 대비해 영주권 카드를 가지고 다니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미군 기지에 불법 체류자 수용 시설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 기지가 있는 쿠바 섬 동남부 관타나모만 수용소에 불법 체류 이민자 3만 명을 수용할 구금센터를 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수용소는 오랫동안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으며 테러 용의자들을 수감하고 고문한 악명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용소에서 용의자들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나 기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신문과 고문이 이루어진다는 폭로가 잇따르면서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관타나모 구금시설을 유지해왔으며 이곳에는 9.11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를 포함한 외국인 테러 용의자들을 수감하고 강도 높은 고문을 하는 등 악명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단속 강화를 위해 관타나모 기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불법 이민자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강경 이민 정책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시설이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타나모 구금시설은 이민 세관 단속국이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이 산불로 수입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산불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들에게 연방 재난실업지원금 또는 일반 실업수당 지급이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또는 사업장이 산불로 문을 닫거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수입이 감소한 근로자들이 수혜 대상인데 주당 최대 $450를 26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은 고용개발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서와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실업수당은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받거나 우편을 통해 수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개발국은 한국어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산불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문의를 당부했습니다. LA시가 산불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자들은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LA시 의회는 주택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세입자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년 1월 31일까지 LA 지역 아파트 등 주택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산불로 임대주택 수요가 늘면서 폭리를 취하는 임대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1지구와 2지구, 13지구 의원들은 LA 지역 일부 부동산 소유주들이 산불 직후 임대료를 최대 64%까지 끌어올렸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임대업자들은 임대료 미납자들의 강제 퇴거 제동 등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맞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역시 임대료 미납자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등 많은 제약을 담고 있어 임대업자들의 반발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10%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묻지마 기습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북쪽 산타모니카와 에치몬트 지역 CCTV 화면입니다. 인도를 걷는 3명의 행인 뒤로 한 남성이 빠르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걷던 여성의 목덜미를 흉기로 2차례 찌르곤 빠르게 달아납니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피습을 당한 여성은 물론 일행으로 보이는 2명 역시 반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해 용의자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동쪽 버몬트와 산타모니카 정류장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보도자료를 내고 용의자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했습니다. 얼굴 사진이 비교적 선명하게 잡혔는데 경찰은 키 5피트 6인치, 몸무게 180파운드의 검은색 짧은 머리, 갈색 눈의 30대 히스패닉 남성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남성을 경관이 수갑을 채우고 일으켜 세운 뒤 경찰 차량으로 데리고 옵니다. I ain't doing shit, bro. I got gun right there. I'm not doing that. Oh yeah. I'm saying we just saying oh yeah. Oh my god.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남성. 경관은 수갑을 찬 남성의 등에 5초가량 테이저를 발사하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고 이내 남성은 고통에 울먹입니다. 해당 영상은 남성과 함께 있던 16살 동생이 촬영한 것으로 소셜미디어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 남성, 올해 25살의 마이카 워싱턴은 사건 이후 피렌스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데이나 엘모어 경관과 역시 경찰인 남편 조디 엘모어, 그리고 엘라베마주 리폼시를 상대로 $2,000만 달러에 민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의 변호인 측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경관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으며 이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남편과 공모해 범행을 일부러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은 경찰 지시 거부, 마리아나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는데
해당 경관이 일부러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차량 안에 마리아나를 넣어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데이나 엘모어 경관은 무급 직무 정지됐으며 남편은 경찰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논란을 일으킨 경관이 소속된 피켄스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최근 수년 사이 경찰의 과도한 무력으로 추정되는 피의자 사망 사건이 3차례나 일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출신의 한인 유튜버가 한국에서 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련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출신으로 알려진 최 씨는 약 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미국 꼬마를 운영하면서 외제차 리뷰, 명품 쇼핑,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강조하는 컨텐츠를 게재해왔습니다. 또한 플랫폼을 넘어 크리에이터로 사는 법, 최강의 유튜브의 공동 저자로 참여해 크리에이터와 사업가로서의 마케팅 전략과 수익 창출 방법을 소개해 이름을 널리 알려왔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환석, 활동명 미국 꼬마에 대한 대금 미지급 및 부도 처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신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양모 씨는 해당 글에서 최 씨가 공장을 옮겨다니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부 자금과 대출을 통해 회사를 부도낸 뒤 브랜드를 지인 명의로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 씨가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 공장에서 미지급금을 쌓았으며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장들은 자재비, 인건비 등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결국 부도 위기에 처했고 결국 문을 닫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는 한국 법원의 판결문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최 씨가 2024년 9월 30일까지 양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주 지역 유명 유튜버들도 최 씨에 대한 사기 의혹과 관련된 영상을 속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SNS 등에는 최 씨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일부 미주 한인들의 사례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채널은 이메일 제보를 통해 최 씨가 89년생이라는 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졸이라는 점 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논란이 확산하자 최 씨는 모든 영상 등을 삭제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지만 최 씨의 신발 브랜드는 여전히 무신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살한 북한군 병사의 소지품에서 한국산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전 사령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2명을 사살했다며 SNS를 통해 공개한 사진입니다. 숨진 북한군 병사는 보호장구와 소총, 열화상 조준기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북한군의 소지품도 찍혀 있는데 삼성 로고가 선명히 찍힌 휴대전화가 눈에 띕니다. 또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생포했을 때를 대비한 듯 손들어 무기를 버리라 등의 의미를 담은 우크라이나어를 한글로 적은 종이도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군 장병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신년 메시지가 담긴 서한도 발견됐습니다. 서한에는 김 위원장이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서한은 최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지휘관이 구두로 전달하고 개별 병사가 이를 받아 적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러시아의 드론 공습을 받아 적어도 9명이 숨지고 어린이를 포함한 13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각 30일 새벽 이란제 자폭 드론이 아파트 단지를 타격해 아파트 5채가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미 지역은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기습 점령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과 인접한 곳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총 가입자 수가 지난해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에게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의 수입에 대비해 본인 부담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정 보조 금액이 크게 확대되면서 본인 부담금은 감소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1억 6,500만 달러의 지원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매년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가입자는 21%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은 지정 에이전트나 기관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증명과 사회보장번호 등 개인정보가 요구됩니다. 한편 일반인들의 가입은 내일 마감되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LA와 벤츄라 카운티 주민들의 경우 3월 8일까지 가입이 허용됩니다.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면 일반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웨이모는 이번 주 LA 지역의 주요 고속도로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행은 10번과 110번, 405번 고속도로에서 진행되는데 안전성 검증 후에는 일반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웨이모는 현재 LA와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등 주요 대도시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웨이모 차량을 호출하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과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격은 일반 차량 공유 서비스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쿠크전자가 음력설을 맞아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크전자 미국 법인은 음력설을 맞아 특별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H 밥솥 등 일부 프리미엄 모델 역시 할인 행사 대상에 올랐는데 쿠크전자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제품군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온스포트 등 밥솥 이외의 제품들 역시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음력설 맞이 특별 할인 행사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